폴란드는 아마 자신들이 다음 침공 대상이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푸틴의 측근 주라블레프 총재가 러시아 국영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도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웨덴도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발칸반도 국가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국가들까지 위협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 현대화와 개혁의 이반자, 2018년부터 작년 말까지 국방장관을 지냈던 마리우시 부하슈차크는 지난 11일 영국 더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우리에겐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는 시간이 3년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독일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는 앞으로 6에서 10년 내 나토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는 태세를 끝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부하슈차크는 이 보고서는 불행하게도 미국에서 그간 나온 분석과 일치하는 것으로 너무 낙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동부전선을 차지하는 국가들에겐 3년의 여유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새 정권의 부하티스와프 코시니아크 카미시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현지 언론 슈퍼 익스프레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위협에 대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폴란드와 같은 나토 국가들의 영토를 침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한다. 그중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사훈련 드래곤 24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드래곤 24는 냉전 이후 나토 최대 규모의 훈련으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총 31개 나토 회원국 전체와 차기 회원국인 스웨덴의 병력까지 총 9만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9개국에서 약 2만 명의 병력과 3,500개의 무기가 참여했는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러시아 간 전략적 관문인 수바우키 갭 주변을 포함하여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폴란드 북부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폴란드 제11 기가 기병사단이 주력으로 배정됐으나 특수부대, 공군, 해군, 영토 방위군도 참여하고 나토에 강화된 전방주둔 전투그룹 폴란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의 중심에선 폴란드군은 훈련에 참가시키기 위해 최정예 기관 무기들을 이동시켰는데 이동 중에 눈에 띄는 마크가 보였습니다. 바로 K2 전차에 그려진 흑표 마크였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러시아 위협에 대항하고자 한국에서 긴급 도입한 K2 흑표 전차가 급히 훈련장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치 이 영상을 보면 전쟁터에 급히 공수되는 핵심 전력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 영상에서 수송기를 비롯해 미사일 발사기, 곡사포, 박격포 등 모든 무기들이 옮겨지고 있는데 여기에 K2 전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K2 전차는 방향이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 숲속으로 신속히 긴급 배치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가볍고 힘이 좋은 K2 전차는 폴란드 최전선에 배치된 핵심 전력인데 이번 훈련에서도 산지나 숲속에 배치되어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K2 전차는 러시아에게는 공포이고 유럽에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날 훈련에서도 K2 전차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야제에서 시속 50km로 이동하면서 2km 이상의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지만 러시아의 주력 전차 T-72는 사격 통제 장치 성능이 떨어져 이동 중에는 적의 전차를 사격할 수 없고 야간 조준경이 현격하게 떨어져 어두워지면 싸울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T-72를 가지고 폴란드 지형으로 밀고 들어오면 산악지역과 숲속에 배치된 K2 전차에 초전 박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토의 많은 국가들은 K2 전차,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해 최전방에 배치한 폴란드를 믿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폴란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30조가 되는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한국에서 대출 보증이 되지 않아 무산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국회에서 수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무기 수출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무기를 수출하려는 한국의 방산 기업들도 한숨을 돌렸지만
지금 시급하게 무기 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폴란드 새 정부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 측과 체결한 집행계약이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군사 장비가 체계적으로 폴란드에 인도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무려 1000대나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K2 전차는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게서 1000대 도입 계약을 한 폴란드가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지난달 28일 K2 전차가 PIP 업그레이드로 이 몬스터 탱크가 무섭고 치명적이라는 의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독일 레오파드, 영국산 챌린저가 오늘날 가장 알려진 탱크 이름이지만 한국계 K2 블랙팬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석가들은 이 주력 전차가 현역이 투입된 동급 최고의 전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2 블랙팬서는 이미 강력한 플랫폼이지만 업그레이드된 K2 PIP 변형은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설계에 포함된 향상된 기능 중 일부는 업그레이드된 반능동형 8현가 장치, 고해상도 지형 스캐닝 시스템, 하드키 대미사일 시스템, 비폭발 반응장갑, 그리고 장갑과 차량의 화력과 잠재적인 탑재량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전열 화학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해의 군사 유튜버는 K2 전차가 PIP 업그레이드로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면서 이를 설명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접한 한 해의 네티즌은 안타깝게도 폴란드는 K2 구매와 현지 제조를 위해 잘 협의된 거래를 낭비할 것 같습니다. 폴란드는 180개를 추가로 주문하고 BMSR 라디오를 싸게 장착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래의 테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는 K2 전차를 자국에서 대량 생산하는 계약을 한 폴란드가 이를 머뭇거리면서 최고의 기회를 날릴 것 같다고 말하고 노르웨이는 이 전차를 테스트하고도 어리석게 독일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대한민국 육군 주력 전차 K1을 업그레이드한 K1E2의 구성까지 공개했습니다. K2 전차와 유사한 향상된 포스 조준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MBC 보호장치, 에어컨 시설 및 보조 동력 장치를 포함하여 몇 가지 주요 개선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포스 조준경은 탁월한 해상도, 3세대 열 성능 및 자동 추적 기능을 제공하여 전장에서 탱크의 전투 효율성과 상황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뿐만 아니라 K1 전차까지도 최고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무기들을 만들고 수출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큰 강점은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업그레이드라고 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의 많은 국가들과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의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